정태정 개쉬운 경찰학 6강을 시작합니다. 파이팅! 자, 이번 시간에 53번 보겠습니다. 행동감정. 행동감정도 중요하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행동감정도 있고, 또 이제 뒤에 가면은 청탁금지법, 뭐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뭐 그런 것들은 그걸 쭉 배울 텐데, 일단, 내부적인 행동감정.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1번은 이제 사도 1항 내용이죠. 부당한 어떤 지시가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또는 행동 강령 책임감과 상담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요 우리가 조문은 뭐 하여야 한다, 틀렸다 그런 게도 나온 적이 있단 말이야. 상담할 수 있다. 사조 1항에 대한 내용이고 이번 공보는 자기 수행하는 직무가 지속적인 만남 또는 연락 등으로 신분관계가 형성이 되거나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 관련자의 경우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어요. 요 조문이. 그래서 우리가 2022년 그 당시에 이해충돌방지법 있죠. 그게 만들어지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이해충돌방지법하고 좀 충복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 것들이 다 삭제가 됐지. 그래서 지금 현재 2번 요 조문은 없습니다. 2번은 틀린 거고. 3번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 수행을 감행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는 소속기관자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를 봐야 된다 하는 이 지문도 몇 번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기관자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을 한 후 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그지? 4번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해서 다른 공무원의 임명이나 승진, 정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54번으로 이거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부정부패의 원인 그런 내용인데 1번 사회 전체가 경찰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을 할 때 경찰은 부패 행위를 하게 되고 그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 원인 이렇게 말하면 뭡니까? 응? 전체 사회가 그것을 윌슨 맞죠? 1번은 맞는 말이네. 보니까 그래서 앞에서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으로 구성된 나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민을 왔을 거 아니야. 딱 이민 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먼저 경찰에 다가가가지고 뭘 부탁을 하기도 하고 청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부패로 물르게 됐다. 그러니까 경찰 부패의 근본적으로는 시민사에 있다고 보는 거죠. 윌슨 이분은 예. 그렇게 푸는 게 이제 전체사의 가설입니다. 2번 일부 부패 경찰을 모집 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이건 뭐야? 썩은 사과설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이라든지 보면 좀 틀렸죠. 그지? 개인의 결함보다는 조직의 체계적 은유로 파악한다. 이게 이제 구조론의 가설은 맞아. 그지? 근데 이제 앞에 내용은 썩은 사과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은 썩은 사과설과 구조론의 가설이 막 섞여 있는 그런 내용으로 틀린 내용입니다. 3번 미끄러운 경찰에는 부패에 해당하는 작업을 이 틀렸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지? 부패에 해당하지 않은 작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미끄러운 경찰로는 이게 이제 작은 호의가 부패로 갈 수 있다 하는 요걸 염려한 이론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작은 부패가 큰 부패를 갖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원래 작은 호의였는데 이게 습관화가 되면 부패로 간다. 응? 그걸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패에 해당하는 작은 호의.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호의가 습관화가 될 경우에 이제 여기 미끄러운 경사를 타고 내려오면 어떻게 됐어요? 가속도가 없겠지. 그래서 점점 커져가지고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지게 된다는 거. 그지? 그래서 그게 이제 미끄러운 경사로 있는데 항상 조심을 할 것은 작은 호의가 부패로 간다는 것이지 작은 부패가 큰 부패로 간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4번도 틀렸죠. 신임 경찰이 선배 경찰들에 의해서 조직의 부패 관행 내에서 사유화가 돼서 심의 경찰이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거. 이건 뭐예요? 여기 이제 부조원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2번, 3번, 4번은 틀렸습니다. 그지?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5번은 행동 강령에 대한 내용이다. 그지?
1번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그지?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했을 때는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또는 어떻게 합니까? 행동 강령 책임관과 상담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3번은 뭐예요? 이것도 봤던 거지.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 수행을 요구를 받거나 강요받거나 이제 청탁을 받은 경우는 기관자에게 보고하거나 행동 강령 책임관과 상담을 한 후 처리를 해야 한다 하는 거.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좀 표현이 좀 과격하죠. 강요를 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이 완전 범죄잖아. 안 그래? 뭐를 부탁하는데 강요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다, 그지? 이게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비벼도 뭐, 어? 판에 강요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어쨌든 3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4번 공무원은 범죄수사 규칙 30 따라서 경찰 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해서 행동 강령 책임관과 상담을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독자적인 판단이지, 그지?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을 해보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행동 강령 책임관하고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일단은 본인이 먼저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요청을 좀 해볼까? 상담을 좀 해볼까?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하야한다 이렇게 버리면 좀 말이 안 맞습니다. 안 그래요? 여기요. 그래서 답은 여기 4번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면의 갈등이 지금 있는데 내면의 갈등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가 가장 잘 알잖아. 그지? 그래서 본인에게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지? 내면적인 건데 그거를 무조건 어떻게 이렇게 하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죠. 그죠? 본인이 이제 판단할 그런 문제다. 음,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번도. 그리고 있잖아. 이 수사에 대한 이의제기죠. 이것도 옛날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일단 여기에서 이제 행동 강령이죠. 여기에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그지? 어떻게 보면 내면의 고민이잖아. 내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이제 판단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게 결정을 할 문제지.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음, 또 중요한 게 요거 있죠. 경찰법 제6조. 요게 옛날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요. 2항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 경찰 공무원은 구체적인 사건 사와 관련된 1항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정당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는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그죠? 여기 무슨 법이에요? 이 경찰법이거든? 이게. 그래서 경찰법에 요 근거가 있는 거지. 뭐 경찰 공무원법이라든지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 이거.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 시험에 나온 거니까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경찰법에 근거를 한다. 그러니까 요 경찰법에도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수사 준칙 있죠. 이런 것도 있고, 그지? 여기도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또 뭐가 있어? 행동 강령에도 이런 내용도 있고, 그렇죠. 그지? 그래서 수사의 어떤 이의제기 관해서는 이렇게 행동 강령, 범죄 수사 규칙, 그다음에 옛날에 그 시험에 나왔던 게 있냐면 경찰법 이렇게 그렇게 세 개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56번 요거는 뭐 윌슨 전체 사회가설 과 미끄러운 경사로와 유사한 앞에서 배웠죠. 이제 내용상 제가 이렇게 점차 서서히 이렇게 막 커진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카고 시민들이 미국 경찰을 점차 부패로 물들겠다 하는 거예요. 작은 오해를 조금씩 조금씩 받다 보면은 어떻게 나중에 큰 부패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근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점차 커진다 하는 그런 건 같은 겁니다. 그다음 구조론 가설에 따르면 구조화된 조직적인 부패는 서로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누군가 마주는 침묵의 규범을 형성한다. 그쵸? 이것도 잘 알죠?
그래서 어떤 경찰이 이제 조직에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조직의 문화가 개판이야. 응?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뭔가, 일단 잘 몰라. 일도 잘 모르고, 또 15중이야. 그지? 그러는데, 뭐, 신참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힘들죠. 솔직히. 특히 경찰의 문화는 더 그렇습니다. 더 계급적인 것도 있으니까. 자유로운 그런 문화는 아니지. 그게 만약에 교수 사회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거든. 미꾸라지 있잖아요. 되게 미끄럽죠? 어? 그 미꾸라지를 갖다가 줄 세울 수 있겠어요? 그거 쉽지 않죠? 근데 미꾸라지 세 마리보다 교수 세 사람을 줄 세우는 게 더 어렵대. 워낙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그지? 하고 되기 때문에 합의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경찰 조직 같은 경우는 엄격한 대급 사회다 보니까 신참이 들어가가지고 그 조직 문화에 대해서 말고하고 그렇게 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침묵하고 말지 뭐. 일단은 자, 전체사회 가설은 그 시민사회 부패를 경찰 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본다 하는 거. 맞죠? 4번이 그럼 틀렸지. 썩은 사과 가설. 일부 부패 경찰이 조직 전체를 다 부패로 물들겠다 하는 거. 그지? 그래서 조직의 어떤 체계적 원인이 아니고 개인의 결함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7번 경찰과 윤리라고 되어 있다. 그지? 자, 미끄러운 경사로 이루는 폐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가 그지? 맞죠? 습관화될 경우에 미끄러운 경사를 타고 속도가 붙어가지고 점점 더 큰 부패로 빠진다는 것이다. 1번은 맞죠? 썩은 사과 가설은 이제 개인적 결함이 뭐야?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사형성제 이론은 요거는 이제 미끄러운 경사라고 반대적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미끄러운 경사 같은 경우는 뭐야? 이거는 이제 작은 호의조차도 허용되었었다. 그런 이야기인데 사형성 제도는 좀 다른 거죠. 자, 봐. 학은 사례나 호의가 그 시민과의 원만하고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죠? 그 우리나라 같은 그런 경우는 특히 이런 것도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서울 추석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응? 찾아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몇몇 분한테 뭐 과일도 좀 드리고 이렇게 인사를 간단 말이야. 평상시에는 바쁘니까 그게 잘 안 되지만 설하고 추석 같은 경우는 조금 쉬는 기간이 있죠. 찾아도 뵙고 뭐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 하거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쭉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뭐 속이라든지 그거 좀 사간단 말이야. 그래서 청탁금지법에도 어떻게 됐어요? 응? 그러니까 설 추석 같은 경우에는 특히 농산품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원에서 15만 원 올랐잖아, 그지? 올라가지고 또 설 추석 기간에는 또 30만 원까지 살 수 있게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다 위에서 내려온 그런 미풍양속이 되는 거야. 그렇겠지?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지배적인 가치관, 윤리관, 도덕관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옛날부터 쭉 그렇게 쭉 내려왔던 거지. 그게 반영된 게 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자연스럽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이렇게. 그게 이제 사회 형성제 이론이다. 그래서 작은 사례나 작은 오해가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지? 이렇게. 셔먼이라는 학자가 셔먼이 미끄러운 경사론을 주장을 하는데 작은 오해를 자꾸 받다가 보면 나중에 뇌물로까지도 받을 수 있다. 그걸 걱정한 게 미끄러운 경사론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필드북을 한 분은 비판을 많이 합니다. 아니 작은 호의하고 뇌물 그걸 구별 못하나? 예? 그 경찰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다.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죠. 아니 그 정도 구분하시겠죠? 그래.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잘 아시는 분이 있잖아. 분이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만약에 청탁을 한다. 그럼 기본적으로 딱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래? 그래서 그 정도는 구별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지. 특히 이제 필드보라는 분이 되게 경찰에 대한 중대한 노동이다라고 해서 시험원에 미끄러운 경찰을 되게 비판을 많이 합니다. 이게요. 어쨌든 작은 오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는 거.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을 말하는 게 사회 형성 이렇게 보는 거고 부정적 측면을 어떤가 말하는 게 미끄러운 경사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4번 구조론 가서는 신임 경찰이 기존에 부패한 경찰로부터 그 사회화를 통해서 이제
배로 물들게 된다 하는,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지? 근데 여기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원인, 요건 뭐야? 요거는 전체 사회 가설에는 별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조원인 가설은 뭐냐면 경찰 부패의 주원인을 잘못된 경찰 조직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되게 많이 나오죠. 실질적으로 있잖아. 그 신참이 처음 들어간 입직한 경찰 공무원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물론 경찰 조직 안에서의 어떤 정교화된 교육도 있지만 동료 경찰로부터 우리가 얻는 게 더 많거든. 교육받아지고 영향을 받는 게. 그래서 그런 연구도 있거든. 실제 사실 그렇고 전체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경찰 부패 원인을 어떤 특정 한 가지 원인에서 우리가 기인한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 여러 원인이 섞여 있는 것이지. 보통 그게 이제 통설적인 견해죠. 58번 청탁금지. 오늘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면에서 금품 등은 수수금지 예외 사유가 된다. 지금 음식물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지금 3만 원인데 지금 5만 원을 올린다는 그런 말이 얼저있든 아직 안 올라갔네, 그죠? 여기요. 그 다음에 사회상규에 따라 적용되는 금품은 이것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사회상규에 따라서.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제보 및 또 기부, 후원, 정회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또는 매 해결인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것들은 약속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익. 이게 뭐냐면 내가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같은 거 받을 수 있잖아요. 예? 받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정의는 요건 제외되거든.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해설에 보면은 나와 있죠. 청탁금지법 보면 이제 수수금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여기 그 8조의 1항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기본적인 내용이죠. 100만 원, 300만 원 같은 거. 그다음에 무조건 돈을 받지 말아라는 말은 아니다, 그지? 사망을 보면은 그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이런 거 받을 수 있죠. 어? 자기가 발품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정한 금액 이상을 받지 말라는 말이지. 전혀 받지 마라. 그건 아니니까. 그 다음 밑에 내용들 되게 많죠. 1번 같은 거. 뭐 위로, 격려, 보상. 어? 청장이 만약에 어떤 그 부하 직원들 회식을 하는데, 그거 가가지고 뭐 위로금, 격려금, 보상금 이런 거 줄 수 있잖아. 안 그래? 2번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조사비 같은 거. 이건 당연한 그런 이야기죠. 그지? 그다음에 3번 같은 거 있잖아.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권한.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자 같은 거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정의는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참 여기 거기 농산물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리고 보시면 50%, 요 내용이 최근에 개정된 걸 알죠? 요 카페에 보면 개정된 거 걸려 있으니까 뭐 참작을 좀 하셔야 돼요. 나중에 개정된 게 전부 모아가지고 보고 가지고 한번 또 강의를 진행을 하긴 할 거예요. 그것도 한번 찍을 거거든. 그것도 참조를 하시면 좋겠네. 그다음 사조 같은 거 보면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뭐 결혼했는데 우리가 고모가 500만 원짜리 있잖아. 그런 것들 상품 냉장고를 사준다든지 농주사비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받는다든지 그건 괜찮죠. 그런 것들 사본 같은 거. 공직자 등의 친족에 제공하는 금품 뭐 그런 건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뭐 상조회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7번 같은 거 있잖아요. 경품 추천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어? 백화점에 갔는데 경품에서 걸렸어 자동차가 제수수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이제 얼마든지 기타 사회상규에 따라 적용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 59번 볼까요? 행동 강령을 개정하라 했다. 자 보세요. 현재 지금 이렇죠. 공무원 직무관련 제보 및 기부, 후원, 등의 등 명목에 관계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매개월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것들은 약속해서는 안 된다. 근데 요거를 어떤 금품도 받지 마라. 라고 했거든. 원래는 이제 뭐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정해졌는데 요까지는 괜찮았는데 한 푼도 받지 마라 이렇게 바뀐 거잖아.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겠어요?
요거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게 뭐예요? 미끄러운 경사로 이거죠. 학은 호인데 학은 호의가 나중에 문제가 돼서 어? 내용을 만드는지 그런 걸 염려한 게 미끄러운 경사라는 말이야. 그래서 지금 100만 원이든지 뭐 300만 원 정도는 괜찮은데 요런 거 갖다가 빌면서 하면서 나중에 더 큰 걸 요구한다든지 문제점이 생겨서 아예 그냥 바꾼 거잖아요. 아예 한 푼도 붙지 말아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가장 설명이 잘 되는 이론이 미끄러운 경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좋죠. 형성기 이론 아까 설명해 드렸죠. 그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지? 그다음 60번 같은 거. 자, 기업 리더 포 로봇 바크 뭡니까? 구조 원인 가설. 그죠? 그다음에 니은에 밤의 비행에 대해서 일일이 참견하거나 도덕적인 충고를 하는 것 이제 되게 바쁘다 그지? 이것저것 간섭하려면 그래서 BG, 바드니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공짜 커피나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호의가 나중에는 큰 부패를 여진다. 이건 미끄러운 경사로고 리얼 도덕적인 가치관이 붕괴가 돼서 동료의 부패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도덕적인 행위, 그 moral hazard를 말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구조원인 가스. 두 번째 거는 뭡니까? 그 피직 발레스. 세 번째 그게 미끄럼 명사고 네 번째가 moral hazard. 답은 이제 4번이 가장 적당하죠. 그지?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해설에 보니까 전체 사회 가설, 사회 전체의 무기인가 주장 건데 있고 그 사회 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은 자연스럽게 부패 행위를 하게 된다라고 되죠. 그러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whistle blowing, 내부 고발, deep throat, 그지? 내부 고발자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그 내부 고발 같은 이런 경우 있죠. 이게 침묵의 기쁨에 어떤 반대적인 의미거든. 우리가 존 클라인 있죠. 그분이 말하는 걸 보면은 내부 고발도 일정한 어떤 요건에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존 클라인이. 그래서 적절한 동기. 일단 동기가 좀 적절해야 된다. 뭐 승진을 위해서 그런 걸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대성과 급박성, 성공 가능성도 조금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보충성입니다. 먼저 조직 내에서 내부적으로 해결을 먼저 해봐야 돼. 해도 안 되면 어떻게 돼? 뭐 밖으로 가발려야 되죠.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데 존 클라인이 그분의 견해에 따른다면 이런 요건을 좀 충족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61번 일탈 사례와 이를 설명하는 이론가 자, 경찰관 A는 동료 경찰관들이 유흥업소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는 사실을 알고도 모른 채 했다. 침묵인 거죠. 침묵의 규범. 그러면 이제 구조원인 가설 이런 거지.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거니까 침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B가 다시 음주운전을 적발해서 징계위원회에 해부됐다. 사람 안 되죠. 안 그래? 그래서 사람 안 된다고 이제 제가 이제 과격하게 좀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썩어서 가서 처음부터 차지 안 된 분이 들어온 거야. 어? 여러분들은 다른 직을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 그지?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먹었는데 음주를 또 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지? 좀 말을 심하게 못하겠네. 네. 자, 그 주류 판매로 단속된 노래 수장 업체가 담당 경찰관 C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을 하며 뇌물수수를 시도하였다. 요거는 뭐겠어요? 여기 아까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전체 사회 가설은 어? 원래 경찰은 그랬는데 시민이 먼저 접근해가지고, 그지?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게 전체 사회 가설이죠. 그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지. 이게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침묵의 규모, 보조는 가설. 응? 이게 디귿하고 이제 조금 매치가 되고 나는 아까 사람 안 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썩은 사설과 관련되는 거고 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체 사회 가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지? 디귿, 기억, 리을.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좀 괜찮다, 그지? 이렇게 되면 괜찮겠네요. 생각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62번 한번 볼까요? 청탁금지법상 외부 강의. 1번 같은 이런 경우는 보세요. 뭐 쉽다, 그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나 또는 관련되거나 그 지 윗든 직책에 주리하는 사회적 영향력을 통해서 요청받은 그 홍보 등등등등 그 대가로서 대통령료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 받을 수 있는데 정한 금액 이상을 받지 마라. 이런 말이겠다, 그지? 2번 공직자는 국가나치단체 요청에 의해서 외부 강의 등을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외부 강의 등의 요청 메시지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일단 이번에 한 두 가지 정도가 틀렸는데 첫 번째가 지금은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죠. 그지? 그런 것도 틀렸고 또 예외적으로 국가나 자치단체가 요청할 때는 안 할 수도 있다. 그지? 그래서 이번이 한 두 가지 면에서 틀린 겁니다. 3번 사례금이 이게 이제 각각 다르다. 그지? 그래서 일단 국가공무원법이니까 우리 경찰에게 해당하죠. 저기에 4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이런 분들은 100만 원 되고 또 기타 뭐 외국 기관이라든지 그건 또 따로 또 다른 정한 기준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만 원, 100만 원, 기타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번 수석기관회장은 공직자 등이 신고한 외부 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제외한다고 판단이 되면 그 외부 강의 등을 지안을 할 수가 있다. 또 말하면 잔소리죠. 2번이 틀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0일 내에 마친 때부터 다만 국가나 자치단체가 요청할 때는 그렇지 않다. 그런 말도 있죠. 그 다음에 상한액이라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40만 원입니다. 근데 뭐 학교 장 묘시 어떻고 이 사람들은 100만 원도 있고 또 뭐 외국 정보가 어떻고 그런 건 또 별도의 또 기준이 있죠. 그지? 그래서 40만 원, 100만 원 기타 이렇게 나누면 되고 우리는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요. 63번, 이건 청탁금지법이죠. 1번 같은 경우에 공직자 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등 의사 표시를 받은 경우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된다. 구두는 하겠죠. 구두로 하면 뭐 하겠나? 그지? 구두로 만약에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별거 아니네. 그렇게 이제 느낌을 파고죠. 응?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요걸 아까 배웠죠.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때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다만 국가나 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하는 거. 3번의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뭐 국회라든지 법원, 그다음에 자치단체는 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3번 맞죠? 4번 어떻습니까?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이부 후원 정해 등 그 명목 관계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 매 해결인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요구받거나 그러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 하는데 그지? 1번 여기 이제 틀렸고 여기 있잖아요. 중요한 내용이 있네. 청탁금지법 서면으로 시행한다. 이거는 뭐 다 아는 그런 이야기일 거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요거 있잖아요. 여기서 공공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라마 있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어디 갔나? 그 사립학교 있죠. 사립학교. 또 들어가요. 언론사도 들어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게. 나중에 이해충돌 방지법 그 배울 건데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그 공직자의 사립학교 어떤 교직원이라든지 언론사의 직원 있잖아. 그런 사람은 안 들어가거든. 그러나 청탁금지법을 할 때 공공기관은 사립학교하고 언론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사립학교라든지 언론사 임직원도 포함이 되는 거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번에 공직자 등이란 할 때 이 등 안에 보시면 음, 그 다라 있죠. 두 개 보시면은 요거하고 여기 두 개가 포함되어 있죠. 사립학교 교직원도 들어가고 언론사 임직원도 포함이 된다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64번. 요것도 이제, 한번 볼까요? 자, 구조원인 가설은 리더 볼버 바크. 윌슨은 아니죠. 윌슨은 전체 사회 가설이니까. 그지? 그 뒤에 내용은 맞습니다. 썩은 사회 가설은, 그지? 개인적인 결함보다는 아니고 개인적인 결함에서 찾는 게 썩은 사회 가설이죠. 그래서 시민 경찰 채용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였다 하는, 그지? 그러니까 미끄러운 경찰에는 누가 주합니까? 필버가 아니고 셔먼인 줄 알았나? 셔먼이라는 학자가 셔먼이 지원했는데 이 필드버라는 분이 되게 이제 그 반대를 하죠. 경찰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이게. 아니 경찰이 자본 호위하고 뇌물을 구별 못하겠어 이게. 그렇게 비판하신 분이 필드버입니다. 그지? 그다음에 4번은 맞죠? 내부 고발의 정당화 요건. 일단 동기가 좀 적절해야 돼. 그다음에 일단 내부적으로 노력을 해와야 돼. 안 되면 이제 밖으로 이제 공개하는 거고. 성공 가능성, 중대성, 경제성. 존 클라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의 정당화 요건. 경찰의 부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 TR의 문제는 도덕적으로 선한 목적을 위해 윤리적, 정치적 혹은 법적으로 어려운 수단을 통한 것이 적절함과 관련된 딜레마적인 상황이다. 그제?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이 불법적이도 상관이 없는 건가? 하여튼 그런 이야기인데, 특히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와 있죠. 그제? 이 악인을 처벌해야 되는데 범인은 이 증거가 없어. 나와줄 수도 없고. 그런 경우죠. 그런 그 딜레마적인 상황이죠.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다가 더티아리의 문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더티아리는 옛날에 영화 제목입니다. 이게. 클린턴 크리스우즈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영화 배우 있죠. 감독도 하시고. 옛날에 여기 시리즈로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저도 뭐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잘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런 게 있어요. 부산에서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돌려차기 했던 그 범인 있죠. 신상 공개. 그거 갖다가 유튜브에서 이제 그거 갖다가 아예 공개시켜버렸잖아.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감안하고 그냥 공개한 거거든.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게 막 하여튼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이지. 이번 구조화된 조직적인 부패는 소래가 문제점 알면서도 문감화되는 침묵의 위험 형성의 가능성을 높인다. 그죠? 구조원인 것은 침묵의 그러니까 청문회 미끄러운 경사로 개념은 자고 노이를 받는 것에 익숙해진 검사관들이 결국 부패에 이르게 수 있음을 경고한다. 그죠? 원래 자고는 호의했는데 이게 습관화가 되면 즉 익숙해지면 나중에 부패로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겠지. 4번 전체 사회가서는 신임 경찰관들이 조직의 부패 전통 내에서 고참 종류들에 의해서 사유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 하는 것. 이건 구조원이 가설이죠. 이거. 전체 사회 가설은 뭔가 윌슨이 주장한 이론으로서 예? 시민사회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 원인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7강에서 만나요. 홍홍홍.